슈퍼카를 100대 가져다 놔도 도로가 왕복 2차선이면 어떻게 될까요? 막히는 건 당연하고 슈퍼카의 성능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AI 세계에서 정확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GPU 성능은 해마다 수십 배씩 올라가는데 데이터가 다니는 길이 너무 좁아서 막히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천억, 수조 원짜리 장비들이 절반도 못 쓰는 상황이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투자 시장에서 새로운 파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광통신입니다.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술이죠. 반도체가 AI 투자의 1막이었고 전력 인프라가 2막이었다면 이제 3막의 주인공은 광통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광통신이 왜 뜨는지, 그리고 이 흐름에 어떻게 올라탈 수 있는지 처음 들으시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상상이 안 가실 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데이터 센터 안에는 GPU가 빼곡합니다. GPU 하나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수망회가 팀을 이루어서 함께 AI 연산을 처리합니다. 엔비디아 최신 서버 구조를 보면 서버 하나에만 GPU가 72개 들어갑니다. 이 72개가 1초에 주고받는 데이터 양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문제는 이 GPU들을 연결하는 선에서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구리 케이블로 연결했는데요. 구리선은 전기 신호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속도와 전력 소비에 명확한 한계가 왔습니다. 이걸 대역폭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쉽게 말해 도로의 차선수입니다. GPU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차선수는 그대로다 보니 막히는 거죠. 이게 AI 성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GPU가 연산을 마쳐도 다음 데이터가 도착을 못하면 멈추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GPU가 놀게 되는 시간을 GPU 유휴 시간이라고 합니다. 수천억짜리 장비가 멍하니 기다리는 거죠. 엄청난 자원 낭비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학습과 추론 속도가 떨어지고 전력은 더 많이 쓰면서 성능은 덜 나오고 AI 서비스 전체가 느려집니다. 이 문제가 이제 한계점에 왔습니다. AI 모델이 점점 더 거대해지면서 필요한 GPU 수도 주고받는 데이터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빅테크들이 GPU를 더 사는 것 못지않게 GPU를 연결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막힌 이 도로를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발상에서 나왔습니다. 정의 대신 빛을 쓰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광통신의 출발점입니다. 광통신이 뭔지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기존 구리선은 전기 신호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광통신은 그 신호를 빛으로 바꿔서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전달합니다. 빛이 정의보다 빠르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전송 속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전기처럼 열도 덜 나고 전력 소비도 훨씬 적습니다. 실제 수치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엔비디아가 GTC 2026에서 선보인 광학 기반 스위치 기술은 기존 대비 전력 소비를 70%나 줄였습니다. 70%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데이터 센터 규모로 생각해 보시면 수십만 개의 장비가 동시에 동작하는 곳에서 70% 절감이면 수천억 차이입니다. 그래서 광통신으로의 전환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빠른데 전력까지 적게 쓰는 기술이라면 안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 흐름을 가장 먼저 알아챈 곳이 어디냐면요. 다름 아닌 엔비디아입니다. GPU를 만드는 회사가 광통신에 직접 투자를 했는데요. 그 규모를 들으시면 입이 떡 벌어질 겁니다. 2026년 3월 GTC 2026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가 광통신 기업 두 곳에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루멘텀과 코히런트에 각각 20억 달러씩 합해서 약 5조 6천억 규모입니다. GPU 만드는 회사가 왜 광통신에 투자할까요? 이건 사실 아주 논리적인 선택입니다. 엔비디아 GPU 성능이 제대로 나오려면 연결하는 광통신 인프라가 반드시 받쳐줘야 하거든요. 말하자면 자기 제품의 성능을 살리기 위해 생태계 전체를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엔비디아가 수조 원을 베팅했다는 건 광통신이 AI 인프라의 핵심이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루멘텀 최근 1년 수익률이 1575%였습니다.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1675만 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광통신 기업들 주가가 한꺼번에 뛰었고 국내 관련주들도 상한가가 속출했습니다. 시장이 이 흐름을 완전히 새로운 사이클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장이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수요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광통신 관련 시장 규모를 한번 볼게요. 숫자를 보면 방향이 보입니다. 2025년 기준 광통신 시장 규모는 약 18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900억 달러로 성장한다는 전망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왔습니다.
5년 만에 5배가 된다는 건데요.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약 40%입니다. 매년 40%씩 커지는 시장이라는 뜻이죠. 이건 구조적인 성장입니다.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AI 모델이 커질수록 데이터는 무조건 늘어나고 데이터가 늘면 그걸 전달할 인프라도 반드시 확장돼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루멘텀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관련 시장이 2025년부터 연평균 40% 성장해서 광트랜시버, 광학 스위치, 데이터 센터, 연결망 등 전 분야가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통신 생태계에서 어느 부분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실제 투자와 연결해서 알아봐야겠죠. 크게 4단계 흐름으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1단계는 칩 설계와 공정입니다. 데이터 교통 정리를 담당하는 두뇌 역할인데요. 여기서 핵심 기술이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실리콘 칩 위에서 빛으로 신호를 처리합니다. 기존 칩이 전기로 신호를 주고받았다면 이건 빛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훨씬 빠르고 발열도 적어요. AI 연산 최적화의 핵심 기술입니다. 2단계는 광전환 및 모듈입니다. 전기를 빛으로 바꾸는 실질적인 전달 역할로 CPU 사이, 서버 사이를 빛으로 연결하는 데이터의 혈관 같은 부분입니다. 여기서 핵심 장비가 광트랜시버인데요.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꾸고 또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다시 바꾸는 통역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3단계는 네트워크 인프라입니다. 폭발하는 데이터량을 감당하기 위한 전용 고속도로를 만드는 단계인데요. 광섬유 케이블과 데이터 센터 장비가 여기에 속합니다. 4단계는 백본망과 서비스입니다. 수만 대의 서버를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묶어주는 역할인데요. AI 전체를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는 신경망입니다. 이 4단계 전체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코덱스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 ETF인데요. 국내에서 이 분야만 전문으로 담은 첫 번째 ETF입니다. 이 코덱스 ETF가 특별한 이유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기존에는 광통신 기업들이 반도체 ETF나 일반 통신 ETF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광통신만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 없었던 거죠. AI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반도체도 있고 전력도 있는데 광통신에 집중 투자하고 싶어도 마땅한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 코덱스 ETF가 그 공백을 처음으로 채운 겁니다. 광통신 밸류체인 전체를 칩 설계부터 백본망까지 담겠다는 상품이니까요. AI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거죠. 그럼 이 코덱스 ETF에 어떤 기업들이 담겨 있는지 직접 살펴봅시다. 상위 10개 종목 안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비중 얘기보다 회사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루멘텀입니다. 이 회사 이름이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광통신 기술 분야에서만큼은 압도적인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루멘텀이 뭘 만드냐고요?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꾸는 부품을 만듭니다. GPU들이 서로 대화할 때 쓰는 번역기 역할을 하는 장치죠. 엔비디아가 이 회사에 2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왜 GPU 회사가 이 회사에 돈을 넣었을까요? 루멘텀 부품 없이는 엔비디아 GPU들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루멘텀은 AI 데이터 센터의 혈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심장도 소용없듯이 루멘텀이 없으면 GPU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두 번째는 시에나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장거리 광학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전국 고속도로를 설계하고 까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연결되려면 시에나 같은 회사의 장비가 그 사이를 잇습니다. AI 서비스 하나를 쓸 때마다 데이터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넘나드는데요. 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의 핵심이 바로 시에나입니다. 세 번째는 코이런트입니다. 루멘텀과 함께 광통신 부품 시장의 양강인데요. 둘 다 엔비디아로부터 각각 20억 달러씩 투자받은 회사들이죠. 코이런트의 강점은 다양성입니다. 광학 부품뿐만 아니라 화합물 반도체까지 만들어서 광통신 밸류체인에서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합니다. 2030년까지 700억 달러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회사, 루멘텀, 시에나, 코이런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따라올 경쟁자가 없다는 뜻이죠. 네 번째는 타워 세미컨덕터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공장인데요. 특이하게도 광학 전용 반도체만 전문으로 만듭니다. 일반 반도체 공장이 못하는 것을 하는 회사입니다. 광통신 부품을 만들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광학 칩이 필요합니다. 타워 세미컨덕터는 그 광학 칩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팩토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노키아입니다. 한때 휴대폰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그 노키아인데요. 지금은 완전히 통신 장비 전문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AI 시대에 맞춰 또 다른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죠.
노키아가 지금 집중하는 건 AI 랜입니다. AI와 기지국 인프라를 결합한 차세대 통신인데요. 6G가 상용화될 때 가장 수혜를 받을 포지션에 있는 기업이 노키아입니다. 여섯 번째는 코닝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 아이폰 강화 유리로 유명했는데요. 지금은 세계 최대 광섬유 제조사로 변신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회사가 AI 인프라 핵심 기업이 된 거죠. 코닝이 만드는 광섬유 케이블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선이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하나 더 지어질 때마다 코닝의 광섬유가 그 안으로 깔려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일곱 번째는 셀레스티카입니다. AI 서버와 스토리지 장비를 설계하고 제조하는데요. 우리가 AI 서비스를 쓸 때 데이터가 저장되는 바로 그 하드웨어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덟 번째는 어플라이드 옵토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이름이 길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광섬유를 이용한 네트워킹 제품을 설계, 제조하는 광통신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아홉 번째는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AI용 맞춤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특히 데이터 센터 고속 연결 칩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마벨에도 2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이 회사의 칩이 없으면 수망회의 GPU가 서로 빠르게 소통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는 파브리넷입니다. 이 회사는 광학 모듈과 부품을 초정밀로 제조합니다. 루멘텀이나 코히런트 같은 대기업의 핵심 제조 파트너로 함께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이 10개 종목이 코덱스 ETF의 핵심 구성인데요. 광전환 및 모듈이 52.2%로 절반 이상이고 백본망 서비스가 26.8%, 칩 설계와 네트워크 인프라가 각각 10.5%입니다. 코덱스 ETF를 만든 지수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아크로스라는 지수 회사에서 만들었는데요. 어떤 기업을 담을지 기준이 꽤 촘촘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 상장 종목이어야 하고 시가총액 20억 달러 이상, 3개월 평균일 거래대금 100만 달러 이상을 충족해야 후보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I 광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 키워드를 기준으로 관련도 점수를 매겨서 1점 미만이면 탈락하고 관련도 높은 순으로 최대 15종목을 선정합니다. 비중을 정할 때도 단순히 시가총액 순이 아니라 관련도 점수와 시가총액을 반씩 반영합니다. 그래서 광통신 핵심 기업에 더 집중되는 구조가 됩니다. 최대 비중은 25%로 제한되고 최소 비중은 2%로 유지됩니다.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분기마다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합니다. 달러로 운용되는 구조도 이 코덱스 ETF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미국 광통신 기업들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라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효과까지 함께 누릴 수 있고 달러가 강세일 때는 환율 수익까지 더해집니다. 이제 코덱스 ETF가 추종하는 지수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살펴볼게요. 과거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방향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2018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이 지수와 나스닥 100을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곡선이 그려집니다.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1년 수익률을 보면 코덱스 ETF가 추종하는 이 지수는 224.2% 상승했고 나스닥 100은 18.7%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에 수익률이 12배 차이가 납니다. 3년 수익률은 더 극명합니다. 이 지수가 575.9% 오르는 동안 나스닥 100은 108.8% 올랐습니다. 광통신 테마의 구조적 성장이 수치로 보입니다. 올해 연초 이후 성과도 눈에 띄는데요. 나스닥 100이 마이너스 0.8% 하락하는 동안 이 지수는 29.9% 상승했습니다. 같은 시장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흐름입니다. 환율도 이 코덱스 ETF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입니다. 미국 달러로 운용되는 구조라서 달러가 강해지는 시기에는 환율 효과까지 더해져 추가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코덱스 ETF가 주목받는 이유는 결국 구조적인 성장 때문입니다. AI가 발전할수록 데이터는 무조건 늘어나고 광통신 수요도 구조적으로 함께 커집니다. 여기서 조금 더 큰 그림을 봅시다. AI 투자 흐름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이 상품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GPU 반도체에 자금이 몰렸습니다. 엔비디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죠. 그 다음에는 데이터 센터 전력과 냉각 인프라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시선은 연결로 향하고 있습니다. GPU를 몇 개 갖느냐보다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해진 거죠. 실제로 구글이 챗GPT에 맞서 제미나이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핵심 비결 중 하나가 네트워크 구조였습니다. 광학 기반의 연결 방식이 핵심이었죠.
구글은 GPU 성능보다는 광학 회로 스위치로 GPU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체 AI 시스템의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AI 전쟁의 판도가 칩에서만 결정되지 않은 거죠. 이제 다른 빅테크들도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모두 데이터 센터 광통신 인프라 확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AT&T는 5년 안 2,500억 달러를 광통신 인프라에 투자한다고 밝혔고, 정부도 6G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수천억 규모의 R&D 투자를 집행 중입니다. 민간과 정부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광통신 기술이 단순히 AI 데이터 센터만이 아니라 6G 통신망으로도 수요가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9년 6G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광통신 수요는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습니다. 구리에서 광섬유로의 전환은 한번 일어나면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간 것처럼 방향이 정해진 전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 발전의 핵심 병목은 네트워크였고, 이를 해결하는 광통신은 AI 인프라의 필수제가 됐으며, 그 글로벌 1등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수단, 코덱스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 ETF입니다.